지금 서울 아파트 값은 16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 더 강력한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자세한 내용 김대호의 경제 읽기 김대호 박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 아파트 값이 지금 16주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분양가 상한제도 앞두고 있고요. 또 수십조 원으로 예상되는 3기 신도시 토지 보상금까지 이제 풀릴 예정입니다. 여러 가지 좀 변수들이 있을 것 같은데 집값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정확하게 이 부동산 오르고 내리는 폭을 지금 측정하고 있는 것이 한국감정원인데요. 네. 감정원 통계를 보면 이 전주 그러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에 이제 107 지수가 107까지 올라갔는데 바로 일주일 전하고는 사실상 똑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 일주일간 오르지 않았어요. 그러나 전년 동기 대비로 볼 때는 16주 연속 상승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어쨌든 지금 이 부동산 가격이 지난 7월 이후에 계속 조금씩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나 그 상승폭이 지금 아주 폭증을 하고 있다거나 이런 지금 상황은 아니에요. 전국적으로 보면 지금 부동산 가격은 하락세입니다. 네. 하락세고 서울의 부동산 가격만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네. 최근에 이제 여기에다가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가 단행이 되면서 네. 시중에 부동자금이 부동산 쪽으로 몰릴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네. 그런 우려.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신도시 3기 이제 공사가 그 땅 수용이 토지 수용이 가속화가 되면서 거기서 풀려 나올 토지 보상금 이런 그 금액 돈들이 다시 한번 부동산을 자극하지 않겠냐는 그런 우려가 지금 있는 거긴 한데 네.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지수가 정확하게 이 106.1이거든요. 네. 106.1. 2017년도 말을 100으로 잡을 때 네. 현재 106.1입니다. 그러니까 2년 동안 약 한 6% 정도 지금 올랐죠. 예. 그리고 2018년도 그러니까 9.13 대책이 나오기 전 지금 1년 전까지만 해도 그 당시에 지표가 107.34까지 올라갔는데 거기에 비해서는 지금 조금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네. 그러나 이제 정부가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었는데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9.13 대책 이후에 다시 상승세를 타고 있다. 네. 그런 면에서 지금 주목은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부동산 대책 9.13 대책이 나왔던 이후에 좀 잠잠했다가 예. 최근 좀 이렇게 조금씩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예.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예. 같은데 그런데 거래량은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 같은 현상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거래는 확 줄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 부동산 시세가 정확하게 정상적인 시장에서의 시세라고 보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거래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수요 공급의 거래가 있어야 그때 나타나는 거래가 실제 정상 그 가격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거래는 완전 거래 절벽이에요. 예. 아예 이 수요 공급이 시세 형성이 되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핵심적인 요인으로는 지금 현재 부동산 양도세, 부동산을 팔았을 때 차익에 대한 양도 과세가 지금 60%를 좀 넘어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지금 집을 팔려고 하지 않는 이런 상황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집을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고 거래 자체가 지금 형성이 안 되는 네. 바로 이 대목에서 지금 이제 많은 전문가들은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 세제를 좀 고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보유세는 좀 더 올리고 이 부동산을 갖고 있음으로 해서 내야 되는 세금 이른바 종부세, 재산세입니다. 그것은 더 올리고 팔 때 내는 또는 거래할 때 내는 취득세라든지 또는 양도세는 더 낮춰야 되는데 지금 네. 우리나라는 양도세가 너무 높다. 이런 지금 지적이 나오고 있죠. 네. 네. 그리고 앞서서도 잠시 언급을 해주셨는데 최근에 기준금리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이게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 전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전문가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이 금리와 부동산은 이제 서로 역의 관계가 있죠. 금리가 떨어지면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그 반대로 금리가 올라가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네. 그렇게 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부동산은 덩치가 크기 때문에 자기 돈만으로 사는 경우가 없습니다. 이른바 레버리지 효과로 해서 금융을 끼고 사는 경우가 많은데 네. 금리가 낮아지면 아무래도 부동산 사는데 이제 부담이 떨어지는 네. 이런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노후 연금 생활자라든지 이자 생활자 이런 분들이 많은데 네. 최근에 DLF
이 그 결합 상품, 파생 결합 상품에도 많은 이 노후 60대 이상의 이 어르신들이 금융기관의 은행의 제안을 받고 이자를 좀 더 준다고 그러니까 예. 마구 투자했다가 지금 큰 지금 낭패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특별히 갈 돈 없는 노후 연금 소득자들이 이자가 지금 떨어지니까 점점 네. 더 은행에 넣어둔다든지 금융기관에 넣어두면 소득이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은행뿐만 아니라 신용금고에 넣어둔다 하더라도 신용은행 이런 데도 또 2%가 최보장이 안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유혹을 받게 되는 거죠. 아. 네. 이거 좀 다른 데로 좀 돈을 돌려볼 수가 없느냐. 특히 최근에는 아파트 가격보다는 사실은 지금 이 수익형 이 부동산이라고 그러는 오피스텔 네. 네. 이런 뭐 상가 이런 쪽이 오히려 지금 투자 가격이 더 오르고 있는. 네. 아, 그런데 한국은행으로서는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사상 최저인데 이게 이 부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전 세계 금융기관의 뉴욕 월가에서 전망이란 이런 걸 볼 때 좀 더 내려갈 것이다. 네. 또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금리에 대해서도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시그널들이 금리가 더 떨어지면 부동산이라도 막차를 잡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심리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네, 방금 이제 잠깐 말씀하셨듯이 이제 금리가 내려가면서 이제 그렇다면은 아파트는 또 워낙 지금 규제가 많다 보니까 예. 수익형 부동산 쪽에 좀 더 투자금이 몰릴 것이다. 지금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실제로 지금 그 부동산 114라든지 각종 네. 지표를 보면 예. 아파트보다는 오피스텔 쪽이 지금 가격이 더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거든요. 네.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1가구 1주택이나 2주택 집을 계산할 때 그걸 주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는 주택 일수가 있어도 주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1가구 1주택 혜택을 계속 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지금 우리나라 양도세 체계가 1가구 1주택을 보유하면서 2년 이상 실거주를 하면 9억 원 이하의 아파트일 경우에는 이 양도세를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9억 원 정도의 아파트를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파트를 사는 게 아니라 오피스텔을 사고 있고 또 그 밖에 자금 조달 면에서도 아파트에 비해서 규제가 훨씬 지금 덜한 상태죠. 그런 면에서 지금 이 수익형 부동산, 네. 오피스텔로의 이 투기 대상이, 투자 대상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일단 우려하는 시선이 커지자 정부에서는 이제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 더 강력한 조치를 내놓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어떤 조치들이 있을까요? 정부가 지금 2017년 이른바 83 대책부터 2년 한 4개월에 거쳐서 대책을 20번, 20번 이상 내어놨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부동산 가격은 오히려 거꾸로 지금 올랐습니다. 자, 이 대목에서 우리가 한번 교훈을 삼아 보아야 될 게 가격이라는 게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시중에 짜장면 가격도 마찬가지고 전자제품 가격도 마찬가지고 어떤 강력한 정부도 시장의 가격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는 없습니다. 예. 중국이 그 스슬퍼렸던 모택동 시대라든지 북한 이 국가가 통제하고 있는 시대에도 가격은 마음대로 돌아가지 않았거든요. 네. 결국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따라간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수요와 공급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요는 아파트를 사겠다는 욕구 또는 그 자금줄은 조금씩 막고 계속 지속적으로 막아가면서 네. 반대로 공급 쪽에서는 아파트 공급이 늘어날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줘야 됩니다. 예. 또 실제로 늘려야 되고요. 아직도 우리나라 주거는 지금 아직 주거복지 개선되기에는 아직 많이 멉니다. 집 없는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집을 훨씬 더 늘려야 됩니다. 그런데 최근 지금 정부의 정책 중에서 특히 김현미 장관이 지난 7월부터 분양가 상한제를 한다고 얘기한 게 정확하게 7월 말인데요. 네. 그때부터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급격하게 올랐거든요. 이것은 많은 시장의 참여자들이 분양가 상한제를 하면 이제 집을 더 이상 못 짓게 되는구나라는 그런 공포심이 생긴 거예요. 실제로 경제학 교과서에도 상한가 제도를 하면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한두 달 지나면 가격이 다시 올라간다. 이것이 이 경제학의 통설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오히려 겁이 나니까 아파트 청약을 더 많이 하게 되고 네. 예금 통장도 지금 훨씬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분양가 상한제는 적어도 가격을 막을 수 있는 이 대책이 되지 않지 않느냐. 굳이 한다고 하면 공급을 같이 늘려가야 되는데 분양가 상한제를 하면 재건축, 재개발이 올스톱이 돼서 공급이 떨어지는 것은 아주 불을 뻗듯 명약 관한 이치란 말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 부동산 정책이 강력한 대책도 좋습니다만은 예. 수요 공급을 네. 조절하는 시장을 원격 조절하는 그런 대책이 가장 그 효율적일 것 같아요. 특히 최근에 지금 정부가 이 합동 수사반 조사반을 투입을 해서 전국에 지금 이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기습으로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뜻이나 의도는 국민들이 다 높게 평가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또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다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문을 닫았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네. 거래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의 조사는 실효성을 걷지 못하고 있고 그 반대로 정부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직접 규제를 하고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실까지 급습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한가? 이것이 오히려 투자자들의 투기 심리를 부추길 네.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부동산 대책은 좀 더 거시적이고 네. 복합적이어야 된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규제나 뭐 간섭도 있겠지만은 무엇보다 좀 공급을 활성화하는, 공급을 늘리는 그런 대책도 좀 강구를 해봐야 될 것 같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수요는 줄이고 네. 공급을 늘리는 이런 지속적인 정책이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대호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